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사토 아스사티.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아는 마음이에요. 이제 피곤한 줄 알고 졸린 줄 알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고, 보는 마음이 피곤하다, 그 다음에 졸리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피곤해하는 줄 아는 게 대상이 됐어요. 아는 게 대상이 됐으면, 아는 게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 개를 다 동시에 보신다 그랬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이. 그러면 상을 붙이는 걸 어디에서 만들어내지 않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조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면 피곤해하는 상, 그 다음에 졸려하는 상, 요 부분 만들어지는 부분, 보는 마음이에요. 요거를 알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단지 그렇게 해서 대상이 바뀌고 전체를 보는 것만으로 보는 마음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응, 보는 마음에서 다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걸 알아보면 멈추잖아요. 보는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보는 줄 알게 되면, 실제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는 줄 알게 되면, 지켜보는 얘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는 줄 알게 되면, 굳이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단지 아는 작용이 뭉텅구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얘가 대상이 되면 끊임없이 얘는 일을 하면서 지어내는데, 얘 아는 마음, 요게 대상이 되니까는 여기서는 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기존에 일을 했던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새로운 게 안 생겨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단순하게 아는 작용만을 하는데, 그게 대상이 되게 되면, 이전에 여기서 뛰던 게 아니라 요게 대상이 되면서 일단 한 단계 걸러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얘 줄로 얘 성격도 알았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다 동시에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거리를 얘기했지만 이미 이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도구로 써요. 오케이, 설명하셔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 약하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멍텅구리 얘가 단지 아는 것이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공장이 순조롭게 계속해서 대상화시키면서 만들어 갔는데 갑자기 공장이 그러니까 일을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얘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막 대상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런 거는 힘을 쓰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근데 나중 가서는 이해. 대상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구나. 이런 이해로서 벗어나는 거지. 이해로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제가 초반부에 그 고집 멸도에 대해서, 멸에 대해서 좀 전에 했나요?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나?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멸이 좋은 게, 그러니까 멸이 대상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띠를 둬서 멸로 가는데 이거는 정말 좀 그래요. 생겨나지. 그러니까 사띠를 둬서 멸로 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띠는 오로지 바른 선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바른 선정은 바른 지혜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고집 멸에서 멸은 대상, 그러니까 고가 멸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고의 원인이 멸하는 거예요. 집, 성재. 집의 원인은 뭐예요? 가래예요. 가래의 원인은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이 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명이 없으면 뭐예요? 당연히 고도 없어요. 무명이 없으면. 그래서 대상이 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색상향 미촉법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애려고 하면 정말 좋은 방법은 좀 숭악스러운 얘기하자면 신경 끊어버리면 되지. 굳이 표현하자면. 그걸 멸한다고 하면 그걸 멸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는 없는 것을
지금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라고 알면 그게 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기 이게 좋아서 그렇게 경험되면 정말 좋긴 해요. 초반에는 야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가지지 말라. 그렇게 경험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긴 해요. 네. 없는 것으로 알아져 가는 그렇게 지혜를 내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체험이 되고 하지 그 체험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게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럼 대상이 사라졌을까? 이 표현이 참 거시기 한데 어쨌거나 표현은 해야 되니까 그럼 왜 대상이 사라졌을까?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큰 공부했습니다. 스님이 이해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피곤한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 아는 마음에서 이제 분기된 보는 마음을 보면 이거 피곤함 자체를 그냥 보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네.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흔히 사람들이 피곤하면 졸리기도 하면 나 졸리는 거 알아차림 하는데 졸린 거 아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졸리다라는 건 확실히 대상으로 놓고 그걸 본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깨어나지. 나 졸리는 줄 아는데 졸리는 줄 아는데 하면 잠으로 들어가요. 그냥 보는 줄 알고. 그렇죠. 그 보는 것으로 가야지 생각으로 내가 지금 졸리는 줄 이거는 이 말씀들도 예. 사라진다고 자꾸 말할 게 아니라 변화된다고 해야 훨씬 그게 그렇죠. 변화된다, 새로운 게 생겨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근데 이 사라지는 거 멸이 그냥 너무 이게 팽배해서 초점이 맞춰져 갖고 사실은 변하는 걸 보고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보는 줄 알면 이 보는 이 자체 그 보는 줄 알고 하니까 이 피곤함 자체가 관심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으로 가요. 네, 아는 것에서는 피곤한 게 없어요. 어떠한 해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멍텅구리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 안에 계속 피곤한 것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피곤함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아는 것이 대상이 되니까 여기에는 공장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 일하던 것이 순간 탁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아는 것 얘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으면 보는 마음이 완전 끊어지겠고 약해도 보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겠네요. 보는 힘이 약해. 공께 그렇게 체험을 하되 끊어버려야지 또 그렇게 노력을 하지 말라고요. 끊으려고는 아닙니다. 요거의 이해가 또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던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객관화되고 떨어지고 대상이 바뀌고 아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아는 마음 쪽 포커스하면서 그쪽은 이해가 충분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대상이 바뀐다. 그 다음에 대상이 바뀌고 이게 단순히 보는 마음의 작용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제가 기존에 이해했던 거에 보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됐고 그러면 나중에 그 명색도 보는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실마리가 조금 생겨. 모든 작용은요 보는 마음에 있어요. 이게 업식이라고 표현해요. 보는 마음을. 네. 스님, 그 보는 마음이 끊어진다고 할 때 그 보는 마음에서 일하는 가장 큰 그 생각하는 만들어내는 생각이 결국 그것이 멈췄다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렇죠. 그게 멈추면 드러나지를 않죠. 대상이 생각이 멈추면. 그렇죠. 그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각이다. 굳이 따지면 제가 좀 질문을 두 분한테 이건 확 넘어갔습니다. 그 생각은 멈추되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멈췄을 때는 그 느낌이 우백가 느낌 완전히 그 어떤 것도 그 생각이나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백가 느낌 그대로 그거는 생각 자체를 지금 우백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보는 마음에서 일어날 때 만약 피곤하다 할 때에 그 생각이 멈추잖아요. 그렇죠. 보는 작용이 멈췄다라는 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이 멈춘 거예요. 이름 붙이는 생각. 그렇죠. 피곤하다라는 그 생각을 안 붙이는 거예요. 멈추고 대신에 그 우백가 그 멈췄을 때는 느낌의 우백가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멈추는 게 왜 멈추는 거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치를 아는 게. 그 생각이 멈추어서 어때가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생각이 왜 멈추는 거냐고요. 하는 마음을 아니까. 오케이. 예, 그 원리고, 아니까. 예, 더 보충 설명을 했을 때. 지켜보니까 그 생각이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해 없이 작용해서 보면 요게 대상이 될 때 그렇게 멈춘다고. 또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는 마음 자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게 지혜겠네요. 그렇다니까는요. 이 단계에서 바꾸면서 하는 게, 그렇죠. 삿디로 하는 거, 지혜. 힘들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해가 더 빠르다. 이해로서 벗어나는 게 우선에 그렇게 경험해서 이해를 쌓아야 된다고요. 이해로서. 나도 예. 이렇게 보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을 바꾸는 것보다도 그 보는 마음에서 일하는 작용, 그걸 이해를 해버리면 더 빠르다 이 말이야. 이해라고 이해. 스페인 가기 전에 너무 잘 왔습니다. 그 이해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예. 많이. 그래도 느낌은 있어요. 그때가 느낌. 그럴 때. 그 부분도 이제 법문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마음이 이제 그런 게 다 빠지고 나면 보는 마음도 우백과 느낌만 있는 어떤 그때도 피곤한 거, 그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관심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 구조. 그때도 피곤한 이해도가 뭐 우백과 느낌으로만 있는 거죠. 기존의 거에 한 1000%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 그 순수한 느낌, 그냥 우백과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 그 앞에 그 명색하고 그다음에 오온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명색의 그 원리를 아는 게 안 되면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라도 아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공하다는 게 이제 흔히 반야신경에서 이 오온을 공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무색상향 미촉법도 이 무가 알을 당하는 것과 아는 것의 그 사이 관계를 알면 색상향 미촉법은 결국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단어 그대로 우리는 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하게 되면. 근데 대부분이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색상향 미촉법 무한입이 설신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무한입이 눈을 누가 강사가 그래 교수님이었는데 눈이 왜 없냐? 눈은 보는 작용인데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전통 방식이래요. 그럼 코는 왜 없냐? 코는 냄새를 맡는 건데 그 스스로를 냄새를 못 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말장난이요. 뭐요? 코가 코 냄새.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오온의 공, 요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색상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지 색만 있다라고 색을 뚝 떼내서 형상, 색, 요것만 보더라도 요 자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온의 작용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이게 색이 형색만 보더라도 형색이 드러나요. 형색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형색 자체도 오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공하다는 거고. 근데 명색은 이 형색 자체가 또 명색이잖아요. 그 부수적으로 이제 또 옆에서 있지만 굳이 큰 틀에서 따지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인가요? 혹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명색을 이제 늘려서 얘기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명색의 명을 수상행식으로 그렇게 명의 작용을 좀 더 풀어서 마음 작용을 전부 다 봐버리는 거네요. 그럼 행식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풀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색의 명이 어떻게 붙느냐, 그거를 이제 봄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못 보면 차라리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를 이해하기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봐야 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 부분은 아닌데.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는 오해가. 자. 오온 우선에 오온이 공하다 우선에 빼놓고 명색을 우선에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명색으로 하는 거는 수상행식을 안 해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름 붙임과 동시에 색이 함께 이게 이름 붙이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명색을. 이 부분이 상의 작용이에요. 결국 상의 작용인데 그걸 나누면 명색인데 지금 이 형색이 자체가 지금 명색이라고요. 거기에서 근데 이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마음 작용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색 자체를 오온으로 봐도 되고, 그죠? 자체를 오온으로 본다고요? 형색 자체가 오온의 작용이 없으면 이게 드러나질 않잖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형색과 명색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형색 자체가 명색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지, 빠냐띠, 명색 이걸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다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 참 말이 참 어려운데 이 형색 그러니까는 이게 생겨나는 걸 봐버리면 아주 정확한데 그러니까 명색 그러니까 이름 붙임과 동시에 색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봐버리면 정말 깔끔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후반부에 법문하셨던 부분에 그러니까 그 식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명색의 작용이 멈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멈춘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사라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때, 그거를 그 선정이나 쌈마디나 이걸로 보면 그때 그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해요. 스님 법문하신 거를. 그걸 보면은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 삼라만상 12처 18개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이해가 온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됐어요. 근데 오온이 공하다라는 그 부분이 거기에 어떻게 연관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으면 자, 이걸로 우선해 볼게요. 보여지는 걸로, 요걸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미지예요. 명색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죠? 이게 백지 드러나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촉이 있어야 돼요. 마음 작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예요, 촉은. 심속, 쌍카라. 쌍카라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생겨나기 전에 이걸 촉이라고 할게요. 이게 촉이에요. 어쨌거나 이 촉이 생겨나려 그러면 심소 7가지 교학적으로 들어가면 7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요. 촉, 수, 상, 주의 기울이는 거. 사는 뭐예요? 하여튼 하여튼 7개가 필요해요. 이 말은 이게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행이 있어야 돼요. 행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것, 단지 아는 것 뭐가 있어야 돼? 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있다라고 알면 반드시 외단화는 있어야 돼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느껴진다 그러면 어쨌거나 상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오케이. 명색 이런 붙여서 이제 물병이 생겨났어요. 이 자체 지금 오온에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어요. 이게 자, 이 자체로서 지금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지금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죠? 이 자체가 본래 여기 있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여기서 작용해서 또 생기고 작용해서 또 생기고.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공하다라는 거는 굳이 표현하면 텅 비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체 없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명색의 드러남을 보는 그 부분하고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 부분하고 이게 왜 요거를 못하면 요거라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그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거는 말하자면 수행해가지고 보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따져서 이해하는 부분이요. 여기 이해라는 부분, 이해라는 말이 우리가 늘 써오는 그 이해는 아니지만 체험과 지혜.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렇게 표현됐나요? 뭔가 약간 오해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같은 걸로 들리는데. 네? 같은 걸로 들리는. 같다고요? 아마 반야심경 얘기하면서 오온이 공한 걸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무는 이렇게도 봐야 된다. 근데 반야심경에서 없을 무를 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대상이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색으로만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물질로만 봤을 때 인식이 안 되는데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색 성향 미촉법이 말이 된다고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여기서 무를 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으로.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거.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라도 이해해라.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 자체를 명색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지가 결국 본인의 생각이다. 이걸 저는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명색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함께, 오는 함께 어쨌거나 같이 있어야 어떤 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는 공한 거고. 포인트의 문제이지 저는 회장님 그 해석도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작용의 형태와 작용을 보는 형태로 전반부를 이제 회장님 이해하셨고 저도 그런 이해가 좀 있었고요. 뒷부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서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작용보다는 이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요 취지로도 조금 와, 오온 이해를 이거를 사유로서도 이해가 가능한가요? 저는 해보질 않아서. 오온이요? 네. 오온 교학적으로. 교학적으로. 오온도 조금 다른 데서 이게 교수님들 뭐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그래요. 뭔가 임팩트가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뒤에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작용이 멈춘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이제 법문하실 때 이따금 아는 마음에 대해서 텅 빈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텅 빈 거, 그거를 사람들이 대개는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법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는 마음이 하는 작용은 따로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떼자냐 사야도 법문집이나 또 저기 인터뷰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사띠를 아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가 되게 많으세요. 사띠를. 예. 그럼 어떤 때는 사띠가 사띠를 한다고 저기 그 인터뷰 2가 인터뷰 하는 사람이 뷰어가 인터뷰 2가 인터뷰 2가 그렇게 말할 때 사띠가 사띠를 한다고. 잠시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인터뷰 2는 뭐예요? 요기. 인터뷰 하는 사람. 수행자. 뷰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2라고 해야 되나? 예, 인터뷰어는 사야도. 네, 인터뷰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 사야도께서 알아들으실 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또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제 청현 스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고 소통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아는 마음과 사띠와 그 다음에 사띠가 사띠를 한다는 표현하고 아는 마음을 안다라는 표현하고 이게 막 혼용돼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언젠가는 저게 좀 분명하게 좀 이게 그게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지하는 말. 아는 것을 다시 알아라는 표현하고. 또 아는 마음을 안다라는 표현하고. 요런 것들이, 요런 표현들이 같은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 또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뉘앙스 차이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궁금했고. 결국 큰 맥락에서는 수행자, 관찰자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이 돼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크게 틀리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씩 짚어가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까먹었어요. 하나씩 한번 가보게요.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리라는 표현. 잠시만요. 하나씩 넘어가게요. 자,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림하라는 거는 대상을 보는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자, 대상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이 사실을 알면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좀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대상을 보는 줄 아는 것이 있다 그러면 결국 지켜보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사띠의 어떤 포지션? 그러한 상태가 그러니까 4개의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승 쪽에서도 있더라고요, 용어가. 대상, 상분, 견분, 상분, 자정분. 상분. 대상을 보는 거는 견분. 대상은 본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는 자증분. 그 상태를 다 알고는 증자증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맞죠?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누가 표현을 안 해서 어쨌거나 정견이라고 저는 뒤에 또 하나 또 봐요. 그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전혀 달라요. 또 다른 상태예요. 이거는 뭐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여시아해라고 하면 돼요. 우선에 용어 정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였어요? 그다음에 아는 것을 다시 하라는 표현이죠. 지금 내가 지금 대상을 같은 얘기예요. 대상을 알고 있어요. 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 상태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는 마음을 알아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상태 우선에. 아는 마음 상태. 네, 우선에 이 상태 이게 시작이 돼야 수행하기가 수월해요. 결국 우선에 이 상태 안에서 우선에 그러니까는 삼바잔야에서 세 번째 곧자라 방목장 쉽게 말하면 영역 이 모든 어쨌거나 인식되어지는 그 공간 자체는 다 마음 아니라는 걸 그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아라는 거는 그 상태를 우선에 알고 나서 해야만이 수행을 굉장히 그때부터는 정말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찾으러 안 가요. 이미 거기에 대상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또 뭐였죠? 네, 그 정도. 사띠를 사띠. 사띠를 사띠. 전반부 후반부 세 개 아닌가요? 아까 전반부 세 개 하시고 후반부 아닌가? 무슨 얘기? 아닙니다. 예. 자, 사띠를 사띠 한다도 표현이니까 수행자가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냥 사회독에서도 그걸 부정했는지 긍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띠를 사띠 한다라는 표현은 수행자들이 가끔 써요. 그 말은 대상을 보는 줄 아는데 이 상태를 아는 것을 지금 사띠를 사띠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아직 용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 지금 사띠 있는데 지금 사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띠 하는 걸 사띠 하고 있는데 요렇게 그냥 본인이 경험되는 걸 그대로 그냥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동사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하신 말씀에 자동사띠 이전에 사띠를 사띠한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어떤 요기가 밥을 먹었는데 자기는 계속 그 사띠를 하면서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내가 사띠 없이 먹었더라. 그 말씀에서 그때 뭘 확인해야 되냐 사례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알아차림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 사띠를 사띠해라. 알아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알아차림한다. 그게 확인해봐라. 알아차림을 확인해봐라. 이 말씀. 이게 보는 줄 아는 것을 스스로 계속 정말 알고 있냐. 이걸 지금, 그러니까 사띠 수행은 이 포지션, 그러니까 영어로 포지션 맞나요?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요 맥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누가 경험적으로 단어를 선택하느냐 그 차이지, 요 상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 이게 지켜보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그냥 이해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경험을 계속해서 단어만 바꿔서 막 그 초심자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용어 정리도 안 되고. 수행자들이 그 요점이에요. 내가 사띠를 했는데 사띠를 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사띠를 다시 확인해보라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띠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사띠가 있으면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 사띠를 한 줄 알았는데 사띠가 없더라. 이거는 내가 사띠를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때 뭘 확인하냐 사회도가 말씀하시길 그 사띠 한 줄을 다시 알면은 그거는 왜? 맞아요. 그러면 보는 줄 아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는 줄 알면 본인이 사띠가 없다라고 그냥 있다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요게 아니면 사띠 없는 거예요. 본인은 사띠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줄 아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요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면 뭐라고 표현하던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 아는 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는 요 전체적인 상태를 어쨌거나 아는 마음 상태다. 요것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단지 대상을 아는 사실을 알아라. 요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선에 아는 마음을 알아라. 그거는 요 상태. 요게 우선에 먼저 알아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사회도께서 알물 대상을 해라. 그럼 그것도 맞아요.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한 3년 정도, 3, 4년 헷갈렸던 문제가요. 사야도 인터뷰나, 본문집이나, 이 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전부 지켜보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가 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사라 스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맨날 그게 헷갈려가지고 보는 마음, 뭐 이제 지금 우리 마하보디 전통에서는 전부 보는 마음을 갖다가 업식의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그렇게 붙여서 쓰는 게 편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사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사사 스님 말씀은 뭐냐면은 최근에는 그렇게 다 그냥 툭 치고 넘어가시는데 그 이전에는 혹은 또 꼬살라 사야도 시절에는 업식의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찌딴 누빠사나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찌딴 누빠사나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knowing mind, watching min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찐따 누빠사나요? 네. 아닌데. 근데 탐심이 있나 없나, 진심이 있나 없나, 그게 찌따 누빠사나 아니던가요? 거기에 케마암사 스님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마암사 스님 책도 제가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knowing mind, watching mind. 그럼 그 watching mind는 지켜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식의 마음으로서의 우리가 보는 마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찌따누파사나 그 책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스님 계속 케마암 사스님도 그렇게 얘기했다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사띠로의 여행 거기에는 그렇게 써놓으셨고 그 이전에 떼자냐 사야도 티칭 초기 그 다음에 꼬살라 사야도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헷갈렸거든요. 한 3년 정도 헷갈렸어요. 지금은 안 헷갈리세요? 예? 지금 그냥 받아들이죠. 업식의 마음을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카스토 스님도 늘 그걸 강조를 하시니까 아카스토 스님은 무예 해도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10가지 그 조건, 바탕, 토대 요걸 10가지로 했는데 그거를 퉁쳐가지고 꼬살라 사야도께서 보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꼬투리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물고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바람직해.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업식의 마음 하나를 보는 마음으로 퉁쳐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번뇌를 보는 게 결국에는 싹띠를 기르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훨씬 더 어찌 보면은 정교하게 티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그냥 단지 관찰하는 줄 알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압축시켰을 때 이제 뭐 노잉 마인드, 와칭 마인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우선에는. 근데 우선에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해가 생기면 이게 압축이 되면서 대상과 관찰하는 마음, 그걸 아는 것, 요 세 가지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포지션이
알고 있어요. 이게 어쨌거나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 근데 참 거기서 지금 여기서야 결국 같은 문화권이고 언어도 같이 쓰니까는 서로 이거 티키타카라고 그러나요? 어쨌거나 이게 되니까는 그냥 중간에 끊고 들어오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거기서는 말 다 하고 나서 통역 들어가야 되고 듣고 나서 다시 오면 다시 통역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싹 뭔가 해버리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런 거 짚어주고 보는 마음 하는 이런 거 잘 표현 안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질문도 못하죠. 질문도 못하고 그렇게 경험되는 사람도 극소수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돼서 말 들으면 그냥 그렇게 해나가라고만 하세요. 이게 막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의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고 결국 이걸 버려야 될 거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여기서는 단지 도구로 쓰는데 보는 마음 실체가 있고 아는 마음 실체가 있고 지켜보는 마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단지 수행하면서 어떤 사회띠로서 생겨나는 어떤 사마디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덩어리져서 보는 마음으로 보이고 아는 마음으로 보이고 어떻게 지켜보는 마음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알고 가야 돼요. 네.